겠다 그러시면 제가 조금 더 알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개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눈에 보이는 부분에 학생들이 막 풀어 어려운 문제 막 풀어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초등학교 때 이렇게 개념을 배우면 사칙연산부터 뭐 도형 그래프까지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런 문제들인 겁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이 개념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응용, 심화, 창의, 융합 이런 형태의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 개념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이거는 싹 없어져요. 설마 싶죠? 그러면 중학교 가서 이렇게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 이 개념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뿌리처럼 이어져요. 그리고 이 개념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문제들을 풀게 됩니다. 이제 어머니들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최상위 문제를 전혀 풀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형태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풀어보면 좋습니다. 좋지만 너무 초등학교 심화 문제에 대해 몰입해 있지는 마시라 이겁니다. 이 문제는 싹 없어져요. 제 말 거짓말 같은지 자 여기 중학교 시험 문제 있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뭐 최상위 문제 비슷한 거 아무거나도 하나 찾아보시면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싹 다 없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또 싹 없어지죠.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러면 개념은 또 어떻게 되느냐. 개념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이어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개념을 묻는 고등학교 개념을 묻는 이 문제들이 최종적으로 수능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들을 못 푼다고 해서 수능을 못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개념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문제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또 조금 근거가 부족할 수가 있어서 제가 확실한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한 일주일 전에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우리 학원에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그 학생은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을 선행을 했습니다. 인수분해를요. 지금 저희 학원 학생들도 선행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진도가. 그래서 이 학생한테 인수분해를 배웠으니 인수가 뭐니? 하고 물어봤어요. 예, 학생이 몰라요. 인수분해를 배웠는데 인수를 모릅니다. 인수가 뭐냐? 인수는 이렇게 고백으로 나타냈을 때 이 각각을 보고 인수라고 합니다. 자, 여기 붙다고 안 와닿죠? 이게 뭔가 하면 자, 숫자 6으로 쓰면 3 곱하기 2의 꼴로 나타내면 각각이 인수예요. 1 곱하기 6으로 나타내면 1, 6 또 인수고 그래서 1, 2, 3, 6이 다 인수인데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6의 약수입니다. 약수는 인수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요거를 나누기의 개념에서 바라보면 약수, 곱의 개념에서 바라보면 인수. 인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미 우리가 배운 개념입니다. 이게 개념이 이렇게 이어져요. 그런데 전혀 다른 것처럼 배우죠. 그래서 이거 인수에서 소수인수,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1만 약수로 가지는 수, 프라임 넘버, 소수로 표현하면 소수인수, 소인수 분해가 되는 거예요. 다 기억이 나시죠? 약수, 인수분해, 소인수분해 다 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그러면 왜 이렇게 또 인수분해를 배우느냐? 이거를 분배 법칙을 써서 이렇게 형태로 나타내면 또 익숙한 형태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u 요 각각이 항입니다. 이렇게 합의 꼴로 나타낸 걸 다항식이라 그러고 이 각각을 항이라 그래요. 문자가 몇 번 곱해지는 것을 나타내는 게 차수, 문자에 곱해진 게 개수. 항상 같아서 상수, 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하고 얘는 또 같은 개념입니다. 어디서 바라보느냐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로 가면 인수분해, 얘가 여기로 가면 전개라고 부릅니다. 제가 왜 이거를 설명하는지 조금만 있으면 금방 아시게 될 거예요. 여기에 이 꼬르 0을 붙이면 이게 방정식이 됩니다. 방정식은 변수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을 보고 방정식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게 참이 되게 하는 x 값은 뭘까요? 버뜩 안 보이죠? 그런데 요거를 인수분해를 해서 요 형태로 바꾸면 두 수가 곱해서 0이 되는 경우는 한 수만 0이 되면 나머지 수가 어떤 수가 돼도 무조건 0이라 이겁니다. 0 곱하기 1, 0 곱하기 2, 0 곱하기 3 해도 계속 0이니까 이 두 수 중에 한 수만 0이 되어도 참이 된다.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3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개념이 이어져 오죠.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이 인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방정식은 왜 배우느냐? 이렇게는 y불로 바꾸면 이것이 또 함수, 모든 x 값에 대해 각각의 y 값을 가지는 것이 함수입니다.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수학은 왜 배우니 하고 제일 먼저 물어봐요. 수학을 왜 배우는지는 알아야지 애들이 어쨌든 재밌게 수학을 배울 거 아니에요. 수학은 세상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학문입니다. 근데 이 학문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연기가 날 것만 같으니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이 함수가 세상을 이해하는 모든 원리입니다. 제가 저기 있는 집사람을 한 대 딱 때려요. 그럼 집사람이 아예 하겠죠? 대입값이 있으면 도출값이 있는 게 함수. 모든 세상 이치는 이 함수입니다. 함수. 리모컨에 1번을 누르면 KBS가 나오고 2번을 누르면 MBC가 나오고 10번을 누르면 EBS가 나오는 게 이게 모든 게 다 함수인 거예요. 그런데 1번부터 10번까지 다 KBS가 나왔다. 이 리모컨이 고장난 걸까? 아니요. 이거는 고장이 난 게 아닙니다. 이 값만 그렇게 설정을 한 거죠. 고장난 거는 1번을 눌렀는데 KBS가 나왔다가 1번을 눌렀을 때 EBS가 나오면 그게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정확한 정의는 모든 x 값에 대해서 각각의 y 값을 갖는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한 두 번, 세 번 들으면 이해돼요. 그래서 함수와 그래프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래프는 왜 배우는지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웁니다. 변화를 쉽게 알 수 있어서 칭찬을 했더니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 칭찬을 했더니 조금 게을러지는 것 같지 않은 열심히 하더라. 장수를 했더니 처음에는 잘하지만 안 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함수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x 값에 대해서 각각의 y 값을 가져야 된다. 쭉쭉 보면 여기서 근데 함수 그래프가 아닌 거 혹시 아시겠어요? 함수 그래프 아닌 거 제가 금방 찾아볼게요. 쭉쭉 끄면 x 값에 하나에 y 값 하나씩입니다. 이렇게. 그죠? 어디에 꺼도. 근데 얘만 쭉 껐더니 x 값에 y 값이 두 개가 나오더라. 그래서 얘는 함수 그래프가 아니다. 이렇게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고등학교 미분 적분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인수 모르면 미분 적분 안 됩니다.